Y 로봇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음, 여기, Y 로봇 이 책에서 모르는 내용이,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던 내용이 이 책에서 해결되었던 그런 게 무엇일까이고요. 저는 로봇공학 상망치기라는 게 무엇이고 있는지는 알았는데, 제 영조항 같은 아시모프가 만든 제 영조항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서 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성우님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로봇의 관절이 움직인다는 걸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 책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이 책에서 그 일본의 로봇과 미국의 로봇 등 각 그 나라의 로봇의 발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어, 그러면은, 어, 아, 이 책에서, 이 책에서 여기에 꽤 많은 이 아이보, 휴보, 여기 만화에선 태권브이 여러 가지 로봇이 나왔는데 가장 인상 깊거나 마음에 드는 그런 로봇이 무엇인가이고요. 저는 아이보, 여기 14쪽 초반에 나오는 아이보인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고 뜻깊게 이 로봇을 본 이유는 제가 이런 고지능적으로 있는 이런 강아지, 로봇,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은 좀 들었는데, 이렇게 좀 세세하고 되게 이렇게 대단한 로봇인지는 몰랐어서, 꽤 이런, 그렇게 실용성이 있는 로봇이 아닌데도 이렇게, 어, 되게, 그 이런 실용적인 게 아닌데도 이렇게 굉장히 높은 이런 품질을 보여주는 로봇이어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배승우님 해주세요. 저는 요리 기구로 만든 로봇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리 기구는 집에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로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뇌파로 생각을 전달해서 그 로봇이 그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신체가 그 마비돼 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 어쨌든 그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작동하고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은 이라크와 미국이 걸프전에서 미국이 이런 무인 신무기를 사용하여서 이라크 걸프전에서 이겼다는, 이겼다는 이런 내용이 37쪽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박사가 찌찌 이 로봇들은 조종하는 건 욕심 많은 인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이 말에 동의하는지가 제 마지막 질문이고 일단 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으면은 평화롭게 아니 남들 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써도 이런 기술이 모자랄 판에 이렇게 남의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박사의 말에 동의합니다. 배승우님 해주세요. 저도 이 박사의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이렇게 전쟁이나 하고 좀 평화롭게 살면 안 되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안타깝게도 이것들이 현실이고 또 이렇게 그나마 근데 좀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전쟁용 로봇이 발달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로봇들이 그 다음에
평화적인 그런 용도로 또 사용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아, 전쟁이나 군사용으로 먼저 개발하지 않고 바로 평화적인 용도로 바로 가면 제일 좋을 텐데 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가라는 부분들이 늘 의문입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훈이가 얘기했던 그 로봇 공학 3원칙 그리고 뭐 영원칙 그거 잠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승훈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공학 3원칙이 뭐라는 거예요? 응? 로봇이 꼭 알아야 되는 원칙, 뭐 사람으로 따지면 법 같은 거요? 자, 제 1원칙이 뭐야? 응?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인간의 위험을 모르는 채 해서도 안 된다. 자, 결국은 두 가지 이야기, 결국은 뭐 그 얘기를 두 가지인데 하나로 합하면 결국 인간을 위해 된다. 인간에게 해를 끼쳐도 안 되고 반면에 인간 위험에 빠진 인간을 모른 채 해서도 안 된다. 결국 인간을 위한 로봇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로봇은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존재다라는 것들이 제 1원칙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2원칙은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단 아, 명령이 제1원칙에 어긋날 땐 떨어지 않아야 된다.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하고 이제 그 부칙이 중요한 거지. 이론치가 어긋날 때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쟤 좀 때려줘라고 했을 때 그 쟤 좀 때리는 행동이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 안 된다라는 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로봇에게 그냥 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원칙은 로봇은 제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 부분들. 그래서 그 자기 얘기.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가장 제1원칙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잖아. 자기를 지키는 거를 제일 우리는 사람들은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래서 그 뭐야 뭐 남 도와줄 때도 우선 자기가 먼저 안전을 뭐 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뭐 안전벨트 자기가 맨 다음에 옆 사람을 도와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옆 사람도 도와주고 자기 안전벨트 매라고 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제일 우선하고 있는 데 비해서 로봇에게는 사람을 제일 우선으로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영원칙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영원칙은 뭐야? 응, 원칙은,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요.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험한 상황에 방치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영원칙이 왜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가진 로봇 주인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지구온난화가 심하니까 탄소 배출을 일부러 엄청 하려고 시키면은 그 주인인 사람한테는 좋지만 인류한테는 안 좋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서 지금 그 허점, 1원칙, 2원칙, 3원칙의 허점에서 예를 드는 것들이 나무를 모두 전부 태워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우에 그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류의 혈액 수안 되며 위험한 상황에 방치도 안 된다라고. 근데 이 로봇의 3원칙 플러스 0원칙이 있는 부분들이 누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아시모프예요.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소설가, 문학가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효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있겠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소설을 통해 제창한 로봇 법률 체계라서 이 사람 한 개인이 그냥 뭐 한 거야? 제안한 거야, 제안.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무슨 국제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로 아니면 조약으로 된 게 없다는 거지. 그냥 아이디어라는 거죠, 아이디어. 그 사람들 사이에 그냥 회자되는. 그래서 선생님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로봇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지 국가 간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건지 하지만 뭐 특별히 그런 것들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얘기에 나오는 것들은 단지 이 소설가 아시모프의 아이디어 제안에 불과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 중에 로봇이 뭐야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 인간에게 해를 끼쳐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거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시모프의 어떤 그런 제안들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는 또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승훈이. 네, 제 첫 번째 질문은 만약에 미래의 로봇이 지구를 지배한다면 어떻게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 세계의 로봇의 프로그램을 망가뜨릴 수 있는 리모컨을 미리 만들어두자가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원 씨 해주세요. 그 영어 이름 뭐였죠? 그거. 그, 네, 잠깐만요. 그 이름. 뭐 터미네이터. 아, 맞아. 거기 터미네이터 보면은, 거기, 로봇이 인간을 로봇이 로봇이 인간을 정복하려고 했다가 인간 대장을 죽이려고 과거로 로봇을 보내서 그 인간 대장 어릴 때를 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어 여기 사람이나 아니면 로봇 같은 거를 과거에 보내서 여기 원래 로봇에 발라는 시초가 됐던 그런 거 완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아까 뭐 그 로봇들이 전쟁에 사용되는 거 결국 그 조종하는 것들은 인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건 결국 인간들이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한 그런 일들은 불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자초했더라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승훈이가 제안한 그런 뭐 리모컨을 갖고 있겠다라는 것들은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는 리모컨을 작동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도 아닌데 누군가가 또 나쁜 마음을 먹고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리모컨을 눌러버렸을 경우에 그것들이 갖는 또 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 방안은 특별히 없지 않나.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아까 그 아시모프가 제안한 그러한 그 내용 들을 바탕으로 해서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만약에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전쟁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만약에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전쟁을 한다면 어떤 음,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저는 전 세계에 종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힘이 세기 때문에 핵폭탄을 로봇단 한 개씩 들고 간다면 폭발력이 아주 세기 때문에 전 세계 종말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지금 씨 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로봇 같은 것 때문에 훨씬 일단 사람들이 죽거나 그런 피해는 적겠지만, 그렇게, 말하신 것처럼 핵폭탄, 뭐 그런 너무 위험한 살상무기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여서,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 환경 오염이 많이 될 것 같고, 로봇으로 인해 3차 세계대전 같은 것도 난다고 하면은 사람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훨씬 더, 지구에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거기 때문에 저 그럼 로봇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것 때문에 일본의 전쟁으로 인한 많은 피해로 인해, 지구는 종말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근데 로봇이 무기로 사용된다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아까 지훈이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그런 피해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옛날에 전쟁을 할 때 그냥 군인들끼리만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패를 가렸던 것처럼 로봇끼리만 대결을 펼쳐가지고 그냥 그 결과로서 승패를 가른다라면 그러면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신사적으로 싸울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 Y 로봇은 뭐 말 그대로 로봇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지훈이나 승훈이는 집에
또는 아니면 직접 만난 로봇이라고 할 만한 것도 있었어? 네, 뭐 저는 TV요. TV? TV 로봇인데요. TV가 로봇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TV, 아니, 어, 이 TV 처음 왔을 때, 음, TV를 봤을 때, 그런 게 로봇 본 거 아니에요? TV가 로봇이다. 네, 여기서 TV가 지훈, 로봇이라고 나오던데요. 지훈이가 정의한 로봇이 뭔데? 로봇이요? 음, 어, 인공, 일단은 생명이 없고, 음, 사람이 조종할 수 있으며, 음, 이거 로봇공학 3원칙에 들어가는 애들이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TV도 로봇이다라고 지금 지훈이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음, 지금 지훈이가 말한 그 정의에 따라서 한번 하면 TV를 설명해 보면 왜 TV가 로봇인 거야? 일단 TV는, 일단 생명이 없고요. 음, 사람이 리모컨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요. 음, 로봇공학 3원칙으로 뭐 사람을 때리거나 그러는 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적합해요. 음. 그러면 지훈이의 이야기에 따르면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는 거는 다 로봇인 거야? 아니에요? 어? 아니, 네, 그러니까는 내가 네. 묻잖아. 너에게.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자, 승훈이가 생각하는 승훈이는 저는 로봇 만나본 적 없다고 생각해요. 왜? 왜냐면 로봇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움직이고 좀 뭐 청소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는 뭐 그런 로봇을 저는 보지도 못했고 음,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음. 자, 요즘에 그 로봇이라는 말이 붙는 건 로봇 TV라는 말은 없어도 로봇이라는 말이 붙는 우리 가전제품이 뭐가 있어? 로봇 청소기요.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가 기존 청소기하고 뭐가 달라? 수동이 아닌 혼자서 자동이고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승훈이는 뭐가 다른 것 음 같아? 로봇 청소기 혹시 승훈이 집에 있어? 아니요. 없어. 로봇 자, 청소기는 알아서 청소할 곳을 찾아가요. 알아서 청소할 곳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로봇 청소기와 기존 청소기의 다른 점은 기존 청소기는 사람이 어쨌든 계속 작동을 해야 되잖아. 사람이 기계를 이렇게 도구로 활용하는 거잖아. 근데 로봇 청소기는 어떤 청소기만 놓고 전원 버튼만 눌러주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다니면서 청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 여기 선생님 책으로는 16쪽인데 네. 로봇의 정의라는 부분에서 첫 네? 번째는 뭐? 선생님 몇 쪽이요? 선생님 책으로는 16쪽인데 너희들도 아마 그 근처일 것 같은데. 로봇의 정의라고 박스에 나와 있는 거. 네. 네. 첫 번째가 뭐야? 1.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한 채 인간이 하는 작업을 작동적으로 하는 기계 장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로봇 하면 그 만화 영화나 동화 속에 나오는 로봇은 인간의 모습과 비슷한 것들, 그런데 인간이 아닌 기계 장치. 우리가 이것들을 보통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이 로봇의 정의에 따르면 청소 로봇은 로봇인 거 아닌 거야? 저 아니, 현재 청소 로봇은 아니고 아까 지훈이가 말했던 TV는 아니에요. TV도 로봇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기가 뭐야?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으로 행하는 기계 장치. 자동으로 행하는 그런 기계 장치.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런데 이제 아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뭐야? 범위를 넓게 정의를 넓게 잡아가지고 지훈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로봇에 대해서 얘기하면 생활에서 편리하게 해주는 그러한 각종 기계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로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란 말의 어원이 뭐래? 로봇이란 말은 체코의 극작가인 카렐 차페크가 발표한 희곡 로섬의 만능 로봇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는데요. 그러니까 로봇의 그 뜻이 뭔 차페크는 거지?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인조인간을 로봇이라고 불렀다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인조인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8쪽에 더 정확히 그 로봇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로봇은 체코어로서 무슨 뜻이라는 거야? 일하다요? 응? 어, 법정 노동,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로보타가 있는데 여기에 A를 뺀 거라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소설 속에 나오는 로봇이라는 말의 처음에 뜻하는 거는 인간을 대신해서 뭐 하는 존재? 일하는 존재. 한마디로 노예. 노예인데 사람 노예가 아니라 무슨 노예? 기계 기계? 노예. 기계 노예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한다는 거야? 로봇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사람 대신에 뭐 하는 것들? 해주는 어떤 그런 일들, 이 일들을 역할들 하는 것들, 우리가 이것들을 보통 이제 로봇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청소 같은 경우 우리 사람이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청소기가 스스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일종의 뭐야? 로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세탁기 같은 경우도 원래 사람이 직접 육체의 힘으로 뭐야? 빨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세탁기가 스스로 이제 뭐야 그것들을 빨래를 이렇게 쭉 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뭐야 로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관해서 이제 결국은 노예라고 얘기했는데 아, 노예들이 지금 현재 해방됐잖아. 네. 흑인 노예들이 미국에 많이 있었는데 결국 노예들이 해방되고 우리나라에도 노비 제도가 있었는데 갑오개혁 이후에 이그 신분 해방이 되어서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이게 평등하다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로봇이 노예라고 그런다면 로봇도 로봇이 해방될 날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로봇이 해방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승훈이? 전 로봇은 노예가 지훈이. 해방되지 않을 음, 것 같은데요. 이유는? 일단은, 일단 흑인들은 생명이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음, 게 주인이랑 같은 인격체인 사람이잖아요. 음, 그리고 사람들, 근데 로봇은 생명이 없고, 사람이랑 완전히 다르고, 그냥 태생 애들이 나온 것부터 애들이 노예로 쓰려고 만든 거고, 음, 얘네들은, 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사람도 아니고 그냥 노예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굳이 얘네들을 해방시켜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애들이 승훈이. 해방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승훈이 어떻게 해방해줄 생각해? 사람도 없고. 저도 해방 안 시켜줄 것 같아요. 이유는? 왜냐면은, 음, 왜냐면은, 사람들은 로봇을 만드는 이유가 자기가 다 편리하려고 만든 거니까, 음, 로봇을 해방을 시켜주면은, 자기가 이제 또, 로봇들이 다 해방하면은, 이제 로봇을 만든 목적이 사라지는 거니까. 음. 자, 그런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훈이나 승훈이가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던 이유는 로봇과 인간이 명확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 로봇은 단지, 기계 장치. 어? 무생물에 있는 기계 장치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인간과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로봇 해방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들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자, 로봇의 종류 중에 보면 자, 여기 몇 쪽 보면 되냐면 31쪽 로봇의 사촌들 해가지고 네. 네?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 나오고 또 그 외에도 사이보그도 있고 안드로 안드로이드라는 것도 있거든. 그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구별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사이버 휴머노이드는 뭘 보고 휴머노이드라는 거야? 히머노이드는 100%가 로봇인데, 인간의 형체를 보고 형체랑 비슷하게 만든 로봇이고, 사이보그는 사람인데 거기에 기계 장치를 끼워 넣어서 사람 반, 뭐 로봇 반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 안드로이드는. 네? 안드로이드는 진짜, 겉모습은 진짜 사람인데, 로봇이에요. 음. 자, 그러면 사이보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산업재해를 입어서 팔이 잘렸어.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은 의족이라고 들어봤어? 의수, 의족 이런 거 들어봤어? 아니, 아니요? 의수, 의족에서 의가 거짓의, 가짜 의야. 가짜 팔을 붙인 거야, 그냥. 형태만. 그 음, 의수. 의족은 가짜 다리를 뭐 하는 거야? 붙인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외관상 겉 보기에 뭐 하지 않도록 같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의수나 의족을 달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잠깐만.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의족인 거지. 요렇게 의족. 음, 그 다음에 이제 의수는 팔인데 그 팔만 요런 식으로 이게 요런 식으로 이제 의수를 제작을 하는 거야. 요런 팔 모양을. 진짜 손도 있고 뭐 팔 모양도 있고 해서 아, 뭐 이런 식으로 의족을 제작을 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의수 의족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 자, 그런데 여기에 근데 이제 그것들이 뭐야? 로봇 그 팔을 붙이게 되면은 우리 사람의 팔과 똑같진 않겠지만 어쨌든 사람 팔처럼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손가락도 굽힐 수 있고 물건도 잡을 수 있고 뭘 주먹을 칠 수도 있고 그런 형태. 그리고 로봇 다리를 다는 경우에는 뭐도 가능한 거야? 걷고 뛰고도 가능한. 근데 그게 처음에는 주로 지금 선생님이 말했듯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뭐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현재 우리 사람의 팔이 뭐 이렇게 네. 던지기를 한다. 그러면 뭐 네. 몇십 미터 던지고 말잖아. 네. 그런데 나는 더 뭐한 팔을 갖고 왜? 싶은 거야? 음, 더 강한 팔을 갖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냥 이 팔 대신에 뭐 하는 거야? 로봇 팔로 바꿔 엄마? 끼는 거야. 지금 원래 성형수술이 처음에 왜 시작됐는지 알아? 좀, 네? 장애를 성형수술이 가진 원래 애들을, 원래 그 화상을 입었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처음에 성형수술이 시작된 거야. 근데 지금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화상을 입거나 장애를 입어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 근데 요즘 성형수술 한다면 보통 그래서 성형수술해? 아니, 예뻐지려고 해요. 성형수술은 지금은 더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 하잖아.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가 로봇팔, 뭐 아니면 우리 눈 이런 것들도 이제 뭐야? 지금 현재는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로봇 눈을 이렇게 장착해 주는 기술이 이미 나온 거 알아? 네, 있었던 것 그래서 그 같아요. 사람들이 인공눈을 장착을 해서 그럼 이제 카메라에 사실 카메라 눈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그 사람들 그거를 전기 신호를 보내서 그 사람들 시각장애인도 앞을 뭐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또는 뭐 이렇게 듣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처음에 지금은 장애인들을 돕게 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더 뭐 하면 더 발전시키면 이제 자기가 더 시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가 청력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로봇 부분들을 장착할 거란 얘기야.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는 거야?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아, 사이보그라는 거야. 그럼 사이보그는 사람인 거야, 로봇인 거야? 사람이요? 사람인 거야. 근데 사람. 이제 문제는 로봇 팔 하나만 갖다 달았어. 그럼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라 생각하지. 눈 하나만 저기 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눈, 뭐 팔, 뭐 다리, 뭐 이런 걸 다 뭐야? 바꿨어. 그럼 과연 그 사람을 과연 뭐라고 할 수 있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논쟁이 생길 거란 얘기죠. 한우가 뭐야, 한우? 우리나라에서 나온 소, 음. 그 한우,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소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자랐어. 그럼 당연히 한우야. 100% 한우야.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 호주에서 태어난 새끼 송아지를
데려다가 한국에서 키웠어. 한울까 아닐까? 한우예요. 한우야? 자, 그러면 아니죠. 한국에서 태어난 소를 호주에 가서 키웠어. 아, 한우야 아니야? 한국에서 키워요? 어? 호주에서 키워요? 아, 호주에서 키웠어. 한국에 태어난 한우 송아지를 아니에요. 호주에 가서 키웠어. 그러면 한우야 아니야? 호주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라고? 호주산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호주산이고, 아까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에서 사료 먹어서 키우면 한우다. 네, 어? 네. 승훈이 어떻게 생각해? 한우는 아니죠. 뭐가 그 호주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한국에 데려서 키워도 한우가 아니라고?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승훈아, 네 뜻이 뭐냐고? 그러니까 호주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한국에서 키워도 한우가 아니에요. 아니다.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한우는 오로지 한국에서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에서 자란 거. 그럼 소를 수입해 와서 호주 소가 한국에서 새끼를 낳았어. 그래서 그 한국에서 키웠어. 그럼 걔는 한우야? 아니죠. 걔도 한우가 아니야? 네. 어. 그러면 오로지 원래 토종 한우가 한국에서 나와서 한국에서 자란 것만 한우다? 네. 승훈이 이렇게 생각하고. 자, 지훈이는 그에 비해서 아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자라기만 하면 한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라기만 하면 한우다. 어.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들마다 한우를 뭘로 볼 거냐라는 부분들이 논쟁이 뭐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자, 각종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와서 한국에서 조립을 했어. 한국 자동차야, 한국 자동차가 아니야. 한국 자동차예요. 지훈이는 한국 자동차다. 승훈이는 저 잘 못 들었는데. 외국산 부품. 네, 응? 외국산. 뭐 일본의 엔진, 뭐 차체는 뭐 필리핀에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서 한국에서 조립했다고. 그럼 한국산이 아니야. 한국산 맞죠? 응? 네, 맞죠? 한국산 자동차 맞다고? 네. 엔진도 미국에서 갖고 오고 뭐 차체도 필리핀에서 갖고 오고 우리나라는 조립만 했는데. 네. 음. 그럼 아까 그 저기는 왜 한우는 뭐야? 외국에서 들여와서 저기 하는 건 한국에서 키웠는데 그건 왜 한우가 아니고 그 차이가 뭐야? 그러니까 차는 우리나라에서 음. 조립한 기술이 있잖아요. 음. 그것도 그렇고, 네, 한우의 그러면은 기술, 소도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기술이 있잖아요. 음. 수근이, 지훈이의 그런 반박은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렇긴 해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부분에서 뭐가 맞는지를 정확히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정해놨어.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30%인가 몇 프로 이상이 그 나라에서 한 것이어야지만이 그 나라 제품을 인정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법규를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법규를 정해놓은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가 기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인데 결국 휴머노이드 사이보그라는 부분들에 있어 그 사이보그와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논쟁들이 나중에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는 아까 뭐라 그랬어? 휴머노이드는 100%가 로봇인데 그냥 외관만 사람처럼 만든 애들이요. 외관만 사람처럼 만드는 것들을 휴머노이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외관이라는 건 결국은 머리 달리고 직립보행하고 팔다리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휴머노이드보다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그냥 안드로이드는 사람이랑 로봇인데 100%로 사람처럼 똑같이 된 애들이요. 이 겉피부, 눈동자,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사람과 똑같다는 거야. 다만 뭐가 다른 거야? 음, 안드로이드는. 일단 로봇이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겉은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 속은 장기 같은 게 기계로 되어 있고 피 같은 그렇지. 것도 없어요. 속은 기계장치라는 점에서 요 그 안드로이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서로 이제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이제는 그 로봇에다가 뭘 감정,
감정을 로봇이 갖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로봇에게 뭘 줄 수 있는, 로봇이 뭐 할 수 있는 능력? 생각?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과 지금의 차이가 뭐냐면 그 전에 로봇은 인간이 프로그래밍 한 것대로만 뭐 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 움직였다는 거야. 그거대로만. 근데 자, 우리 그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획기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게 뭐야? 최근에 몇 년 전에 우리 그 인공지능과 관련되어서 AI와 관련되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게 알파고 들어봤어? 아, 네, 그 음. 이세돌인가? 아, 바둑 그 부분들이었었는데 그 알파고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서 이세돌을 이기게 됐는지를 우리 사람들이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는 로봇 스스로가 학습한다는 거야. 그 로봇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이미 뭐 해놓은 짜놓은 것들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네. 로봇들이 그렇게 감정도 갖게 되고 스스로 뭐해? 의사결정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인간과 로봇을 구별할 수 있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난 거고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그 로봇 해방이라는 이야기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가? 네. 네. 그 심지어는 로봇 해방을 넘어서서 아까 승훈이가 제기했던 문제들 오히려 로봇이 인간을 뭐하는 지배. 지배하는 세상을 꿈꾼다라면 로봇 그 이건 로봇 해방 차원이 아닌 거지. 아주 아예 세상이 뭐야 뒤집어지는 거지. 어? 그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들을 꿈꾼다면 그렇다면 로봇 해방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물론 이제 어떻게 우리 그 뭐야 로봇이 발전해 갈지 그 부분은 아직은 사실은 뭐야 미지수인 거지. 하나의 방향은 뭐야 아까 여기 나왔던 사이보그가 발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제 뭐야 로봇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자체가 더 성능이 우수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그런 형태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공상과학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이제 공부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것도 공부잖아.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 경우에 공부를 어떻게 시켜? 프로그램을 컴퓨터. 깔아요. 프로그램 깔고 업데이트 하면 되잖아.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들도 앞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업데이트. 필수? 그냥 업데이트 시키는 걸로 프로그래밍 다운받아서 업데이트 시키는 걸로 학습이 끝나는 형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인간과 뭐가 로봇이 구별이 안 안 되는 그런 사이보그형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 또 하나는 바로 이 안드로이드. 지금 우리나라의 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잖아. 응? 네. 저출산 문제. 그 저출산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낳게 할까. 그래서 아이를 좀 둘째, 셋째 낳는다 그러면 막 나라에서 돈 준다 그러고 막 그리고 아이 낳기만 하면 나라에서 막 키워준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은 출산 장려 정책이야. 근데 출산 장려 정책이 지금 성공적이야? 별로 큰 성공을 못 거두고 있어. 못 거둬요. 성공을 못 거두고 있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그러면서 우리 그 사람들 사이에 과연 이 출산을 많이 하라고 장려하는 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냐? 그 방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두 번째 방법 모색하고 있는 게 혹시 뭔지 알아? 출산 장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입양? 어? 외국에서? 어, 외국에, 말해, 승훈이, 뭐. 외국에서 입양? 입양 또는 더 나아가서는 입양보다 더 나아가서는 뭐가 있을까 또? 안드로이드를 키워요? 그건 그 다음이고 음. 이민을 허용하는 거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많이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야? 미국, 미국, 호주.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은 자국민보다 이민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적정 인구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더라는 거지. 아직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정서상 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펴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야? 안드로이드. 이 안드로이드를 많이 뭐 하는 거야? 만드는 만들자. 거지. 그 안드로이드를 많이 만들면 인구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인간과 안드로이드가 뭐하는 공존하는 어떤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안드로이드와 인간들 사이에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갈등이 생길 수 있겠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 혹시 알아? 네. 다문화 가정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외국인 그 뭐야 탈북민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도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소수였다는 얘기야. 극히 소수였어. 극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갖지 못했어. 근데 이제는 그런 외국인들이라던가 다문화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탈북민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힘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문화 출신의 뭐 국회의원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듯이 그렇다면 나중에는 이제 누가 로봇. 안드로이드도 이 사회에 자기들이 공헌을 했으니 자기들도 정치적인 그러한 그 지분을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것들이 바로 그 로봇들이 해방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지훈이나 수근이는 절대 불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그 과정을 밟게 되다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에 대해서는 수근이 어떻게 생각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지훈이는? 들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부분들에서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러한 방향이 옳지 않다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적절한 또 제어가 필요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3쪽 보겠습니다. 자, 로봇도 뇌가 있다라는 그 챕터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물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그 로봇에게 지능을 점차 이제 뭐야? 아, 높여가는 것들에 대해서 지훈이나 승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 화장실 한번 다녀가지고 잘 못 들었. 로봇들의 지능을 점점 높여가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데, 근데 어느 정도 높이면은, 음, 거기서 멈추고 여기서 좀 개혁을 하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니, 높으면 높일수록 더 일의 효율이 더 좋아지고, 사람한테 이익이 너무 가겠지만, 음, 너무 사람보다 높게 너무 올라가다 보면은, 진짜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이 해방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진짜로 터미네이터처럼 인간이 이 로봇이 인간을 정령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일의 효율이 올라가는 그런 정도만 올려두고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걸 법 규정으로 하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승훈이는, 저는 방금 지훈 씨가 말했던 것처럼 조금 올리는 건 허용하고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사람들이 그냥 불법으로 조금 올리는 척하고 엄청 올려가지고 이제 지배가 될 음, 수 있으니까 아예 금지하자는 게 제 의견. 아예 금지를 하자. 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훈이하고 승훈이네 집 자동차는 자율주행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야? 저요? 응. 그건 잘 모르는데. 응.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 자동차를 구입한 지가 좀 됐으면 자율주행 수준이 별로 거의 없고 그냥 부모님이 거의 대부분 다 직접 운전을 하실 거고 자동차 구입한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구입을 했으면 자율주행 정도 수준이 있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쭉 나뉘거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자율주행이야. 그 고속도로 같은 데서 아예 저기를 안 해도 돼. 운전대를 안 잡아도 돼. 맞아요. 저 그게 봤어요. 네. 아빠 아,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는 좀 놓고 다니던데요. 커피 그 마시고. 차선을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고 앞뒤 차간의 간격을 스스로 알아가지고 그냥 속도를 자기가 뭐해? 조종을 해. 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냥 굳이 그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직은 이제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신호등 같은 것도 뭐에 인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빨간불에는 쓰고 또 뭐 파란불에는 가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자동차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다른 그 장애물이나 이런 것 나타나면 직접 쓰고 이런 그 부분들인데 근데 그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그 지능을 계속 뭐야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집에 혹시 지훈이나 승훈이 저기 있어? 그 뭐지? 그거 혹시 그거 써? 그, 그 AI 뭐, 그 뭐지? 아, 듣는 거, 카카오 같은 거? 하이 뭐 아니야. 어쩌고 하는 거. 하이빅스비요? 아, 써본 적 있어? 핸드폰에 있는데 그런 스피커 같은 거 따로 사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도 있잖아.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뭐 이렇게 뭐 알람 맞춰줘, 뭐에 음악 틀어줘, 뭐 이런 거 하잖아. 그 시리. 아, 써? 적게 구글. 승훈이나 지훈이 써본 적 있어? 네, 좀 저는, 많이 써요. 저는 음. 집에 카카오 있어요. 그래서 뭐 써 주로? 음악 들을 때? 알람 맞춰줘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도 지금은 이제 그 기능이 제한돼 있잖아. 그런데 우리 사람의 욕망이 그걸 자꾸 더 뭐 하고 싶어? 올리고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많은 것들을 하게 하고 싶잖아. 그러려면 그 로봇들이 지능을 뭐해? 올려야 돼요. 지능을 제대로 갖춰야지. 그래야 나의 다양한 욕구에 반응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지능이라는 것들이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지은이가 어느 정도 선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그 선을 과연 설정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승훈이는 그러니 아예 시작도 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 근데 승훈이 얘기에 따르면 이미 우리는 지금 뭐 한 상태야? 업그레이드 한? 시작을 한 상태잖아.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 과연 멈출 수 있을까? 승훈아? 역시 똑같은 그런 질문들. 그러니까 지훈이에게는 그 수준을 어디로 얼만큼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고 승훈이에게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멈춰야 하는가 또는 지금 멈출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묻는 거지. 저는 지금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음, 인간은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그러고, 저 같으면 지금 멈출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로도 그냥 살기 편한데 뭘 더 원하는지. 로봇만 괜히 만들어서, 네. 음, 한 세대가 그러면 바뀔 때마다 로봇은 음, 막 고장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환경을 만들고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승훈이는 이미 충분하다. 네. 음. 지훈이에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뭐 아무리 그렇게 멈추기가 힘들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점들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자율주행 차 같은 거 요즘 만든다고 하잖아요. 음, 뭐 그런 거를 뭐 대중화하는 것까진 하고, 뭐 이런 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집안일을 해주거나 뭐 그런 정도까지는 끌어올려도 지배를 되거나. 근데 애들이 자기 멋대로
아니 뭐 애들이 뭐 자기들이 해방하고 싶다고 자기들 로봇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면은 진짜로 지구 멸망 인류 멸망 시나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올리지 않지만 그렇게 실용적일 수 있을 만큼까지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제 로봇 그 학자들 중에 지은이 같은 그런 뭐 그런 나중에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현재 로봇과 사람의 어떤 그런 특징들 중에 하나가 로봇이 한 가지 일은 사람보다 훨씬 잘한다는 거야. 한 가지 일만 시키면.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로봇은 없다라는 거야, 현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파고하고 그 이세돌 구단하고 대결했잖아. 근데 네. 지훈이랑 승훈이가 그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알파고를 이기는 방법이 있대. 아주 손쉽게 청소하기? 이길 수 있대. 어? 청소하기? 아니. 아, 알파고 바둑을 둬도 네가 이길 수 있다고 지훈이와 승훈이가. 왜요? 그건 뭐냐면 바둑판의 규격을 다른 바둑판의 그 사이즈 있잖아. 만약에 가로 세로가 뭐 이렇게 10cm 10cm 바둑판이었는데 그거를 11cm 11cm로 만약 바꾸잖아. 제대로 그러면 못 여러분이 봐요. 쉽게 이긴다는 거야. 왜? 걔가 인식을 못해요. 그 애는 그 10cm 10cm 10칸 10칸이면 10칸 10칸에 그것만 뭐 잘하게 돼 있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바둑 규칙을 몰라요. 그러니까 너가 바둑 규칙을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걔는 음, 아예 그걸 못한다는 거야. 저도 그러니까 아예 지금 선생님이 못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는 예를 들면 계산을 잘하는 로봇이다. 그럼 뭐만 잘한다는 거야? 계산 많이 해요. 계산만 잘한다는 거야. 그것도 정해진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근데 그것들을 뭐 했을 경우에 바꿨을 경우에 사람들은 그 바뀐 것에 쉽게 적응을 하지만 응용하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로봇은 그런 힘이 아직은 뭐 하는 거야? 약하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걱정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로봇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지금 지훈이가 코를 만지고 있는데 선생님 코를 만지고 있는데 승훈이가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 사람들은 어려워 쉬워 쉬워요. 쉬운 거야. 근데 누구는 로봇 로봇은 이 쉬운 일을 하기가 뭐야? 어려워요. 무척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막 천자리 곱하기 천자리 계산을 할 수 있어 없어? 암산으로. 안 돼요. 힘들어요. 거의 어렵잖아. 오히려 그런 건 로봇이 뭐 한다는 거야? 잘하는데.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손쉽게 하는 것들을 오히려 로봇은 쉽지가 않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은 로봇과 사람이 그래서 뭐해? 함께 갈 수 있다. 그래서 로봇을 사람의 경쟁자로 생각하지 말고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바둑 두는 사람들 중에 그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을 함께 사람과 인공지능이 합세해서 바둑을 두어가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책 29쪽 보면 자, 걷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야? 연구해야 될 것들이. 29쪽. 우리가 걷는 로봇을 만들면 로봇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는 거야? 뭐예요? 물리학, 음, 그리고 생체공학도 알아야 그래야 걷는 로봇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만약에 나 로봇 만드는 사람 될 거예요. 나 로봇 학자가 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단지 뭐야?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로봇을 잘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융합 함께 그 전문가들이 모여야지만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로봇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그 감정이라던가 의사 판단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심리학자라던가 윤리학자라던가 이런 사람들과도 협업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그런 사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분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 뭘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업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점들이 또 그 전과 달라질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46쪽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럽의 로봇과 뭐 미국의 로봇과 일본의 로봇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다른 그런 로봇의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로 발달한 로봇은 뭐라는 거야? 자동차 회사?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이 발달하고 사실 우리나라도 로봇이 많이 도입된 데는 기업, 공장에 이른바 그 산업용 로봇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도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대? 그러다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야? 음, 음. 초기에는 산업용 로봇이 발달했는데, 미국의 노동자들이 로봇의 결제를 빼앗아서 불만 때문에 음,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 발달이 주춤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산업용 로봇이 만들어지면 공장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데 노동자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대신 산업용 로봇은 어디서 발달했다는 거야? 일본이요. 일본에서 더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기술이 어떤 그런 발달은 단지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어떤 경제적 수준들 그리고 그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발달하는 그런 부분들도 서로 뭐 한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거야. 그 사회가 그걸 허용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냐,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최근에 중국이 이런 로봇이 상당히 많이 발달하게 된 이유가 뭐야? 중국이 드론이라든가 이런 건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그러거든? 보통 중국 가면 우리가 다른 나라 걸 따라하고 뺏겨 쓰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오히려 드론이나 이런 분야는 오히려 중국이 앞장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비결들 다른 나라들은 규제가 많다는 거야. 근데 중국은 그에 비해서 별로 없어요. 규제가 별로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술이 치고 나가고 더 앞장서서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기존의 어떤 그런 나라들은 기존의 노동자들도 보호해야 되고 아까 승훈이처럼 더 이상 발전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쪽 분야에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지원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원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술이 발달하지 못할 거고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거기에 투자도 많이 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다른 나라가 더 앞서게 될 거잖아. 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또 고민이 따르는 거지. 승훈이나 지훈이가 이제 어떤 고민이 따르냐면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국가들이 로봇 기술이 이렇게 앞서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다른 걸. 따라가거나 다른 걸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아까 승훈이가 얘기했던 대로 이 정도 해야겠다라고 선을 결정을 하고 싶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뭐야? 그러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그 반려견 로봇 혹시 알아? 네. 음, 반려견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 키우기 시각장애인들을 편한데 동물처럼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서. 반려동물 그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게다가 지금 이제 이른바 1인 가구, 고령화되고 노령화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말벗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역할들을
대체해줄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이런 그 반려형 로봇들 이런 시장들이 또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주 개발과 관련되어서 로봇 산업들이 활발해지고 있어. 왜 그럴까? 공장 같은 데서 사람들 로봇을 더 많이 써서? 우주, 우주, 우주. 우주, 지구는 다 밝혀졌는데 우주는 아직 미지의 세계라서? 그러니까 우주에 직접 사람들이 가기에는 아직 위험 부담이 많잖아. 근데 그런 미개척 분야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봇이 가서 사람 대신에 연구를 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보면 나노 로봇이 나오거든. 나노 로봇은 뭐야? 엄청 작아서 음,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렇지. 의학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그 선생님이 어제 위 내시경 지금은 막 이런 호스 같은 거를 그 카메라 달린 호스를 막 이 목구멍에다 넣어갖고 위까지 그 집어넣어. 그래갖고 막 왁왁 하면서 막 선생님이 어제 그 검사를 받고 왔거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나노 로봇이 발달하면 그냥 사람들이 뭐야 알약 같은 거 하나 삼키면 그게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다 촬영을 해가지고 촬영해 줄 수 있을 거잖아. 그럼 특별히 고통 없이 이 암을 치료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수술을 하려면 의사 선생님이 배를 아, 째고 그러다 수술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아주 나노 로봇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 그걸 갖고 밖에서 이제 뭐야 조종을 해가지고 수술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학용 로봇들 이런 시장들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다양한 그런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로봇들이 아까 그 군사 로봇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군인들이 지켜야 되잖아. 그리고 많은 지금 전쟁 무기를 그 뭐야 생산하고 사고 팔잖아.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근데 그걸 뭘로 대체할 수 있으면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팔아먹을 때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가? 네. 아까 그 반려 로봇도 만들어지는 이유들도 반려동물 시장이 뭐하기 때문에 커지기 증가. 때문에 반려 로봇을 만들었을 때 그걸 뭐야 팔아먹을 수 있어야 만든다고. 그걸 팔아먹을 수 없으면 뭐해? 만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훈이나 수문이가 로봇 과학자야. 연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요. 연구비가 필요하잖아. 그럼 그 연구비를 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연구비를 대주는 사람들은 왜 대주는 거야? 돈이 증가. 되니까. 실험. 그 연구비를 투자했을 때 뭘 성과를 내서 다시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뭐 한다는 거야? 투자가 투자. 따른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이 발달하는 것들도 결국은 돈이 될 만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해서 그런 것들이 발달되는 그런 상황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또 함께 보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바람직할 건지 또 생각을 해보고 이 책 나온 이후에 또 그 로봇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더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어떤 또 발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뭐야? 백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삼국시대 역사 중에서 백제 시대 역사에 관해서 백제 이야기 책이야. 창비에서 나온 아, 백제 이야기 책 갖고 집에 다음 주에 있어요.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안녕.